최초의 여성 과장, 최초의 여성 임원이란 타이틀을 얻기까지 워킹맘으로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뛰며 수많은 벽을 허물어 왔습니다. IT, 정보기술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깨고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통큰 통로입니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를 잇는 통로, 국민들의 바람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희망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딸이 굉장히 많은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딸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으로서의 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평등하게 자랄 수 있었고요. 또 아들이 해야 할 몫을 또 하게끔 자랐던 것 같아요. 또 뭐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이런 거 굉장히 잘해가지고 또 그 동네에서 굉장히 또 인기도 많았고요. 방송반 활동도 하고 또 이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가지고 성악반, 합창반 이런 데 들어갔었고 또 피아노도 치고 해서 뭐 다방면으로 좀 저희가 인성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는 지금은 컴퓨터공학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자계산학과라는 명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진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컴퓨터라는 걸 소개를 받았어요. 선배로부터. 그래서 야,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 컴퓨터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희망, 또 미래에 대한 부푼 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새로운 학문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IT의 이 업계에 30년간 있게 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문을 열어준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수식어가 사실은 지금 제 나이에는 조금 이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손을 뭐 필요치 않은 이제 성인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킹맘에 그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는 20년 동안은 너무 힘들게 아이들 육아와 가정일과 일을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있으면서 제 그 여성 후배들, 전 국가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 후배들에게 필요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정말 국가가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예산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라든가 또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다면 당장은 그렇게 되면 기업하고 지자체와 국가가 이제 공동으로 육아를 조금 책임져주는 그래서 여성 인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을 좀 극복하고 또 육아를 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육아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취약하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챙겨 보내야 되고 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그 공동 품앗이 뭐 육아라든가 공동 품앗이 어떤 방과 후 지자체별로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해서 한꺼번에 이 큰 물줄기를 틀어서 육아를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사고로 다쳤어요. 다쳐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응급실로 뛰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객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그 방을 뛰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괜찮다, 하고 와도 된다, 엄마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심을 했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시간 하고 이제 급히 병원을 갔는데 아이가 이제 응급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이제 급하게 수술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그때 정말 그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국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이 주춤하는 그런 저성장 기저에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3차 산업들,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으로 저희가 굉장히 잘 성장해 왔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 제4차의 산업혁명이 우리 국가를 부국하게 만들 수 있는, 부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 개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활동도 필요하지만 입법 활동까지 가기 전까지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인재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커나가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 보편적인 사고를 널리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국에 펼쳐져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그것이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거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3당이 합의를 해서 공동대표로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ICT 및 과학 분야의 그 여성 인력을 비례대표 1번으로 다 이렇게 뽑으셨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순수 과학뿐만 아니라 그 저와 같은 ICT의 그 IT 전문성이 지금은 너무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당장의 그 실질적인 민생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재편시켰거든요. 2011년도에 오픈했는 기업이 지금 17,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산업의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그 산업이 나와줘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조선업이 지금 구조조정을 힘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여러 가지 제조업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이 이런 과학기술과 ICT와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혁신해 나가야만 청년들이 거기에 일자리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전통 산업에 계셨던 많은 선배들, 시니어들은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일자리를 다시 또 창출해내는 그런 걸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당적일 수밖에 없고 초당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앞으로 의학기술이 발전돼서 100세 이상 산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인생, 긴 영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풍성히 해서 항상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넉넉한 삶을 좀 살아가자라는 게 제 인생 모토입니다.